자, 지난주 국내 시장 상황 복귀하면서 이번 주 전략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보시죠. 천하 일정 변수 중국인데요. 먼저 천하로 가볼게요. 정말 일일 천하 짧았습니다. 2년 만에 2,8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 단 며칠 만에 다시 2,70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후반에 있는 프랑스 총선이 핵심 변수가 될 예정인데 어찌됐건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다라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이번 주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섹터별로 한번 볼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전선 전력주들이었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브리핑으로 자세하게 다뤄볼 거고요. 화장품의 경우에는 원료 그리고 홈케어랑 시술 쪽이 약간 두각을 보였고 그리고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계획 안내 공시를 낸 지 하루 만에 급등을 한 영향이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물론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런 관련 계획을 공개했었던 DB하이텍도 주가가 많이 오른 뒤에 다시 또 빠졌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유념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는 일부 플랫폼 기업들 강세, 또 동해 가스전은 이슈가 구체화될 때마다 관련 종목들이 좁혀지면서 급등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죠.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그동안 강했었던 반도체나 자동차 쪽은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부산에서는 모토쇼도 개최될 예정이죠. 반도체랑 자동차 이야기는 또 잠시 뒤에 이번 주 일정 확인하면서 주간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브리핑 주제 본격 확인해 보시죠. 일단 가장 먼저 핫했었던 전선 전력주부터 살펴볼게요. 전선 전력은 이제 조정이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이클이 도래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구리 가격과는 커플링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기업의 펀더멘털이냐 아니면 구리 가격이나 그 사이에서 고민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해답을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도대체 송배전이 뭔지 그리고 왜 교체 사이클이 도래했는지부터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일상에서 이제 전기는 좀 필수적인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전기는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데요. 크게는 화력, 원자력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어서는 또 기후 이슈가 나오면서 신재생에 대한 투자도 증가를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가 소비자한테 전달되기까지 이 전체적인 과정을 송배전 과정이라고 꼽을 수 있는데요. 이때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 변전소에서 고압으로 승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과정이 송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때 사용된 전압이 소비자가 또 바로 사용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변전소에서 다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바꿔서 소비자한테 공급되는 과정을 배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교통망으로 좀 비유를 해본다면 송전은 고속도로 그리고 배전은 일반 도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전기를 잘 공급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송배전망이 중요한데 이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는 일정 수준에 그치게 되면서 전력 불안정화 문제가 처음으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AI가 대중화되면서 글로벌리 전력 수요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따라서 현재 전력 계통의 불안정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더더군다나 심각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자 전선을 만드는 주요 소재인 구리 수요가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상 이 구리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그렇게 급격히 늘리기가 어려울 걸로 예측이 되는 반면에 수요는 오르면서 그 구리값이 치솟게 된 거고 구리값 상승이 매출에 반영되는 기업들의 주가도 이렇게 같이 오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시장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중국에서는 사실상 구리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서 이젠 반대로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구리가 많은데 수요가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구리값이 떨어지는 조정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구리 수요는 견조하고 또 중국이 경기 부양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구리 수요가 추가적으로 회복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큰 패러다임 정황상
전선 전력 섹터에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당장 구리값이 매출에 반영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이 사이클보다는 구리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력 인프라 관련 업체들의 수혜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읽은 정치권에서도 이제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이미 노후 전력망들은 교체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달에는 국힘에서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라는 기사를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자, 여기에 또 특수 변압기 기업이죠. 산일전자가 다음 달 말을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진 만큼 이 섹터 내 분위기에 반전을 일으킬 것인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을 보고 가야 할지 구리값에 따른 전략 조정이 좀 필요할지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브리핑 여기까지고요. 이제 두 번째 넘어가 보시죠. 와,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로 상반기가 끝나는데요. 자, 이번 주에 꼭 챙겨봐야 할 주요 경제 일정들과 또 관련한 기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표입니다. 당장에 화요일부터 이슈가 있었죠. 양자기술 전시회죠. 퀀텀 코리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양자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신 3사가 매우 치열하게 경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개최될 퀀텀 코리아에서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양자기술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화요일 일정 미리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저희 지난주에 브리핑했었던 드디어 그 데브 시스터즈의 올해 기대작인 쿠키런 모험의 탑이 출시가 됩니다. 자, 이번 모험의 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초에 진행됐었던 베타 테스트 결과가 상당히 좋기도 했고요. 또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브리핑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면 해외 성과가 기대되는 신작이다라는 표를 제가 준비를 했었죠. 한번 볼까요? 실제로 흥행할 경우에는 퀀텀 점프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비단 데브 시스터즈뿐만이 아니라 해외 성과가 기대되는 신작들 가운데 아주 다수가 2분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게임주들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작 모멘텀까지 있는 기업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또 전략을 짜봐야 될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일정으로 돌아가서요. 자, 27일에는 상당히 이벤트가 많죠. 목요일입니다. 미국에선 대선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후보 간 첫 TV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엄청난 네거티브전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두 후보 모두 고령에다가 또 리턴 매치다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레이스 초반 분위기를 잡기 위한 기회이자 또 위기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되면서 월가에서도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하는 분위기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이런 2분기 실적 기대감을 안고 목표 주가는 170불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후반부터는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비단 또 마이크론만의 이슈는 아니죠. 엔비디아나 퀄컴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나오고 있고 또 AI에 대한 피로감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자, 어찌됐건 마이크론은 또 외신을 통해서 현재 HBM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에서까지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HBM 생산 계획도 발표를 할 거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이 실적 AI 랠리가 지속 가능할지 그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에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 기업까지 같이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금요일 일정도 한번 보시죠. 이번 주 금요일에는 2024년 모빌리티 쇼가 열릴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을 포함해서 르노 그리고 BMW까지 총 한 7개 정도 브랜드가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랑 수소로 컨셉을 정하고
경영 전기차를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에 이 상하이 모터쇼가 개최됐을 때를 되짚어보면 현대기아차가 당시에 신차를 공개한다고 전해짐과 동시에 수소 연료전지랑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모터쇼 이벤트가 있는 만큼 그동안 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까지 오래 쉬었는데 이번 행사가 다시금 시장의 관심을 끌어당겨 올 것인지 의견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시장 변동성의 변곡점이 될 프랑스 총선이 6월의 마지막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총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또 질 경우에는 현재 프랑스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증시 변동성에까지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로가 약세화로 되면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 증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에서 총선 분위기 지켜보면서 당분간은 우리 증시도 이번 주는 좀 마무리 잘하고 변동성도 함께 고려해봐야 될 듯합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주요 경제 일정들 정리해봤고요. 이제 주말 동안 참 중국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이 뉴스들도 잠시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를 5년 동안 더 연장하겠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보다 우리는 또 쇼핑 축제에 더 관심이 많죠. 중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인 6.18의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아무래도 거의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연중 할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전만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6.18은 제2의 광군제라고 또 불릴 만큼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죠. 그래서 전후로 나오는 종목들은 조금씩 강세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연유로 중국의 탑티어 플랫폼인 징둥닷컴의 1차 벤더란 사실이 부각된 청담 글로벌이 시간외에서 소폭 반응을 했고 더불어 기관 매수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 증시에서 주목받고 있는 또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향 매출이 많잖아요. 근데 또 중국 매출 관련된 기업도 이렇게 잠시나마 환기가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었던 유럽연합 가운데서 독일이 중국과 약간은 대화의 의향이 있다는 여지를 줬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생산국이기 때문에 중국 관세 부과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비판적이긴 했었는데요. 자, 이런 독일의 입장이 과연 유럽연합 전체 계획에도 반향을 일으킬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반사수혜를 기대했던 국내 자동차들 주가도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함께 고민해 볼게요. 자, 이제 6월의 마지막 주 전략 세우러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간 전략 빠르게 짜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지난주 후반에 가장 핫했던 전력 기기부터 체크해 볼게요. 실적 좋은 것만큼이나 근데 주가는 이미 오른 것 같습니다. 2분기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좀 궁금한데 관전 포인트 먼저 들어볼게요, 차장님. 우선 그 전력기기 쪽 네. 같은 경우가 일반 테마는 아니잖아요. 그런 그렇죠.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쪽이 슈퍼사이클 진입 초기라고 한다면 이 전력기기는 지금 슈퍼사이클이거든요. 이미 진입된 건가요? 그렇죠. 이미 진입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대부분 봤을 때도 이 전력기기 쪽이 이 슈퍼사이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그 기간이 길거든요. 최대 봤을 때도 4, 5년 정도 이런 기기 쪽에서의 실적이나 수주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AI 쪽 얘기하지만 데이터 센터나 이건 계속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뭐 여기에 슈퍼사이클이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교체 수요까지도 지금 겹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는 2028년, 2029년까지도 이 전력기기 업체들의 실적화 수준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선반영됐던 감은 분명히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이클에 대한 이런 기간 같은 경우가 산업의 특수상 이 계속 뭐 4, 5년 정도는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잠깐씩 쉬어갈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상향 방향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은 진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임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안정이 안 되는 게요. 구리값에 따라서 또 너무 많이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 구리값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일단 사실 지금 최근에 구리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번 한 올라갔을 때 같은 네. 경우는 특히 좀 투기적인 포지션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사실 지금 구리 가격이 좀 빠진 만큼에 대한 부분도 사실 실적으로 좀 안 좋게 반영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일단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 판가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전력기기 쪽에서 오히려 오르는 쪽으로 봐야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특히 일단은 좀 느낌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리 가격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투기적인 포지션, 그리고 중국이 생각보다 다시 또 못 올라오고 있는 또 경기, 그런 수요 부진 때문에 이제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구리 가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저는 예전부터 좀 계속 좀 길게 위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사실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경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네. 있지만은 사실 일단 AI 데이터 센터 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철 금속에 대해서는, 비철 금속 중에서는 특히 좀 재활용률이 생각보다 좀 낮은 축에 좀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칠레 광산이라든지 그런 폐광들에 있어서 물론 지금 수요가 조금씩은 나오고, 아니 공급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특히 폭염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업체들을 다시 좀 재조명할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구리 가격도 룸을 위로 열어놓는 거니까 매출단에서도 반영이 된다면 결국에 긴 시계열에서 보자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는 두 분 다 동의를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정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마이크론 드디어 실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잘 나오겠죠? 잘 못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좀 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얼마나 더 잘 나올까요, 그러면? 이제 우선 우리나라가 아니죠. 미국 쪽에서의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일제 지금 당연히 호실적에 대한 예상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좀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냥 굉장히 좋게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삼성전자도 다음 주에도 잠정 실적을 좀 발표하는 거랑 좀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마이크론, 그 전에 어떤 이 뭐 디램 메모리 쪽에 봤을 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제 뭐 경쟁 구도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HBM 쪽만 본다고 했을 때는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HBM 사이클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HBM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이거에 대한 지금 이제 어제가 경쟁 상대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지금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HBM에 대한 지금 현재 초기 시장의 장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HBM 시장을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독점 체계를 계속 구축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세계 업체들의 실적은 같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물론 이제 메모리 쪽에서의 이 비중이 뭐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도 HBM 쪽에서의 실적이 얼만큼 느냐에 따라서 이 관련된 우리나라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는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SK 삼성전자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론은 SK 하이닉스랑 좀 연동을 해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보다는 더 많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 고려해 보시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국제 모터쇼 뭐 네. 상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차 얘기도 있고 수소가 한동안 주춤했기 때문에 좀 다시 시장에 환기될 수 있는 매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저만 그럴까요? 일단은 좀 기대를 좀 많이 낮추셔도 될 것 같다라는 낮춰요? 좀 생각으로 먼저 아.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일단 지금 최근에 모터쇼 트렌드를 보면 특히 일단 부산 모터쇼 같은 경우는 지난번보다는 이제 참여 업체가 한 가지 정도 이제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르노 같은 경우에도 신차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 특히 모터쇼에서 CES 쪽으로 너무나 많이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차 발표라든지 앞으로 미래 전략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뭐 배터리 컴포넌트나 아니면 이제 대부분이 다 CES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모터쇼에서도 크게 이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모터쇼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실망감이 있으실 법한데 네. 사실 앞으로 좀 볼만한 건 사실 전기 2차 전지라든지 수소차 같은 부분에서는 또 다른 쪽으로 좀 볼만한 것이 지금 최근에 데이터 센터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선별적이긴 하지만 SOFC라는 연료전지 스택 쪽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인기가 오고 있고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자체적으로 에너지 뭐 비상 전력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에너지원을 개발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발 ESS라든지 FOSC 이쪽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오히려 거 아닌가 이렇게. 모터쇼보다. 네. 근데 주임님 하나 걱정되는 게 우리가 EU 중국 전기차 관세 폭탄 관세에 대한 반사수혜를 기대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독일이 또 주말 동안 뭔가 중국이랑 얘기해볼 의향이 있어라고 룸이 좀 열어두면서 이 부분이 좀 이번 주 국내 자동차주들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바심도 드는데 그건 괜찮을까요? 일단 뭐 자동차 쪽에서는 특히 네.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완성차라든지. 안심. 오. 근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그 유럽 관세에 대해서 잠깐 소폭 반등을 했었지만 오히려 지금 최근에 오히려 악재는 그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블록딜 이슈 관련한 그런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대해서는 이미 나올 건 다 나왔다라고 한번 보고는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더한 악재는 없기를. 자, 이번에 또 데브 시스터즈 신작 발표 얘기 좀 해볼게요. 모험의 탑이 상당히 기대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해보셨어요?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예. 어떻게 뭐 좀 게임주의 반향을 불러일으킬까요? 그쵸 뭐 98% 가까이 뭐 CBT 쪽에서의 만족도가 그러니까 CBT 결론은 그거죠. 이제 플레이어들한테 먼저 테스트한 다음에 해볼 의향이 있냐라고 했을 때 거의 90% 이상이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점에서 봤을 때는 네. 우선 뭐 쿠키런에 대한 IP 자체가 그 전부터 좀 인정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올라온다고 했지만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정말 심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땐 데브 시스터즈, 뭐 크래프톤, 뭐 기존의 IP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검증 받았던 그런 기업들 신작을 내놓았을 때 우선 지금 현재 더 다른 게임 업체들 대비해서는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게임주들이 정말 몇 년 동안 고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죠. 네, 그 전에 이 어떤 스마트폰 쪽에서 최초로 어떤 생겼을 때의 그런 모바일 쪽에서의 기대감, 그러니까 어떤 신작만 내놨을 때 주가가 그냥 바로 그냥 갔던 그런 시절이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게임주들의 눈높이가 많이 좀 낮아졌어요. 그리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게임 쪽 게임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좀 이 약재는 좀 둔감한 모습을 좀 많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다행이라기보다는 너무 이제 그 전에 많이 게임주들을 아파서. 예. 너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예. 뭐 중국 쪽도 모멘텀도 있는 상황, 중국 쪽에서의 네. 이슈도 항상 괴롭혔던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간 이제 악재에 좀 둔감한 반응에서 호재가 하나 나왔을 때 주가가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땐 게임주들은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이나 어떤 신작에 대한 흥행도 좋지만은 신작 출시가 예정대로 잘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게임주들 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엔 조금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자, 반도체랑 게임주 이번 주간 전략으로 꼽아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